이 소금물은 우리 몸의 혈액에 있는 소금기가 0.9%이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져서 소금을 물에 넣어서 간간하니 마시기 좋게 너무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아니고 조금 간간하게 느낄 정도만 되면 한 1%에서 3% 전후액이 되기 때문에 그걸 타서 놓고 저녁에 자기 전에 마실 만큼 몇 모금 마시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마셔주고 하면은 가장 좋죠. 우리 몸은 저녁에 잠이 들면은 우리는 잠을 자고 있지만은 몸은 계속해서 소화작용을 해야 되고, 쉽게 말씀드리면은 혈액에 있는 물이 소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물질이나 폐기물을 콩팥이나 간을 거쳐서 몸 밖으로 배출해서 소변이나 대변으로 빼주는 이 일을 저녁에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저녁에 할 때 간간한 소금물을 마셔주면은 그게 혈액의 양하고 같기 때문에 그게 저녁 동안에 우리 몸에서 생식 활동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저녁이 끝나고 나면 중간에 소변을 몇 번 가면서 몸속에 있는 물기가 혈액에 많이 빠지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소금물을 몇 모금 또 먹어주면은 바로 소금물을 채워주니까 활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몸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가 있죠. 여기에다가 운동하거나 등산하거나 사무실에 있을 때, 특히 더울 때는 중간에라도 간간히 몸이 요구한 대로 소금물을 먹어주면 특별하게 물을 더 안 먹어도 되죠. 근데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보면은 소금물을 마실 때는 소금물을 먹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필요한 혈액에 물만 채워주면 되는데, 소금물을 안 먹으면 땀을 많이 흘리거나 여름에 더우면은 물을 먹는데 물을 더 먹게 되죠. 더 먹게 되면은 몸속에 있는 나트륨을 물이 몸 밖으로 빼져 나가니까 혈액은 소금기가 낮아지고 물은 또 더 먹게 되고 어느 순간까지는 계속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악순환이 되풀이 되죠. 그러면 목이 마르다 해가지고 처음에 한두 컵 마실 때는 풀리죠. 좋은 것 같은데 물이 먹고 싶은 충동이 느껴져서 물을 먹으려고 하면 먹기가 엄청 힘들어 해보면은. 그 이유는 몸이 거부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걸 참고 물을 더 마셔주면 몸은 이제 쓰러지게 되죠. 그게 오늘 질환이고 전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소금물을 먹어야 되죠. 그럼 그때 쓰러져서 병원에 가서는 0.9%인 혈액과 소금기 0.9%는 똑같은 링거 주사액을 맞으면 회복이 되죠. 그래서 혈액에 있는 소금기 0.9% 하는 1, 2% 정도 간간한 소금물을 더울 때도 먹어주고 가끔 먹어주면 실질적으로 물 총량으로 먹는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이 소금물이 가장 중요한 보약이 되는 거죠. 그 자체가. 그보다 더 좋은 보약은 없죠. 그래서 이 소금물은 링거액하고 같은 것이에요. 우리 몸을 유지하는 기본 물질이죠. 기본 물질. 이걸 무시하게 되고 싱겁게 먹거나 혈액에 0.9% 안 차면은 여러 질환으로 복합적으로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것은 그 소금물이라고 하니까 꼭 소금물만 인위적으로 타서 이제 먹을 수도 있지만은 평상시에 물 종류를 마실 때, 예를 들어서 이뇨성 물질로 커피, 술, 차 이런 음료수를 마실 때 거기에 소금을 약간 넣어서 타서 마셔주면은 커피 맛도 좋고, 커피 맛이 다르죠, 맛이. 그리고 술 맛도 다르고 차 맛도 다르고. 그러면 타서 여기에다 약간 소금을 타서 하면 우선 맛이 달라서 맛있고, 이뇨성 물질은 한두 시간 안에 그 양이 그대로 배출될 때 소금기를 안 넣으면은 몸 밖으로 빠져나갈 때 몸속에 있는 소금기를 소금 하나에 물 5개가 안고 빠져나가기 때문에 몸 안에 있는 혈액에 있는 소금기가 그만큼 부족하게 되죠. 그래서 술을 많이 먹고 난 다음날 아침에는 짭짤한 국물 생각이 나는데 그건 몸속에서 소금기를 채워달라는 거죠. 부족하게 해서. 이 술이나 커피나 차나 여기에서 소금기를 타서 마셔주면은 그 이뇨성 물질이 그대로 몸 밖으로 빠져나가고 우리 몸에 있는 소금기는 큰 차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저녁에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우리 몸은 정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돼서 다음날 덜 피곤하고 건강을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생수는 식당에서 먹거나 소금이 없는 데서 먹고 싶은 대로 그냥 뭐 반컵이나 한 컵 몸이 원하는 대로 먹어주는 거야. 그 외에는 아침에나 저녁에 잠잘 때 소금을 먹고 날씨가 더울 때는 간 가진 소금을 몇 모금씩 마셔주고 그러면 특별하게 물 따로 많이 마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물만 많이 마시라고 그러면은 빨리 죽으세요 하는 거와 똑같아요. 몸을 망가뜨리게 돼버리는 거죠. 여태까지 이야기한 대로 혈액에 있는 소금기가 0.9%인데 0.9%를 무너뜨리는 게 돼버리죠. 그럼 몸이 원활하게 작용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술이나 커피를 많이 마시면 잠 못 잔다, 뭐 한다 자꾸 이야기하는데 술이나 커피를 많이 마시면은 그게 몸속에 들어가서 한 시간이나 2시간 사이에 빠져나갈 때 몸에 있는 소금기를 끌고 빠져나가기 때문에 몸에 있는 소금기가 약하죠. 혈액이 탁해지고 약하기 때문에 소화작용이나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고 에너지로 음식을 전환시키고 하는 걸 제대로 못 해주게 되니까 다음날 피곤하게 되고 뇌가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부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먹어라 하는데도 물만 많이 먹으려고 점점 그쪽에다 초점을 맞추니까 몸은 바싹 말라지고 몸의 기능은 떨어지고 이 얼굴은 주름져가고 짜증이나 불만은 늘어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악순환이 반복되죠. 소금물을 안 마시고 더워서 물만 많이 마시면은 혈액의 소금기는 떨어지는데 목은 마르고 또 계속해서 땀을 흘리니까 물기는 부족해서 또 먹고 하니까 소금기는 혈액에는 계속 떨어지고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거죠. 이온 음료를 많이 마시는데 이온 음료에 들어있는 소금기하고 미네랄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일염이나 죽염이나 이런 소금에는 순소금에 미네랄이 들어있습니다. 다양한 미네랄이 있기 때문에 그 미네랄 하는 역할이 다르는데 일반 사람들은 소금 해가지고 나트륨 하나만 생각하고 이게 들어있으면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다릅니다. 소금은 나트륨과 염소가 있고 미네랄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금이라고 해서 금이 들어가는 이유는 소는 순수한 소금을 이야기하고 NaCl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금은 실지금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마그네슘, 비소, 유황 이런 미네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필요한 5, 60가지의 미네랄을 다 충족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금이라고 붙어 있는 겁니다. 뇌에서 생각하는 뜻을 오장육부에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게 미네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온 음료를 마시는 거하고 이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을 마시는 거하고는 엄청 크게 다르죠. 거기에 소금에 들어있는 미네랄 같이 다양하게 들어있으면 같은데 들어있지를 않기 때문에 소금물을 먹어주는 게 이 온열 질환을 예방하고 또 오장육부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데 제일 좋다고 봅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줘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소금을 30여 년 이상을 연구하고 실질적으로 소금을 짜게도 먹어보고 싱겁게도 먹어보고 많이 해왔었는데 그걸 연구하는 과정에서 건강을 위해서는 이 저염식 문화를 바꿔줘야 되겠다.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30년 이상을 연구하면서 쓴 책이 소금의 진실과 건강입니다. 서구에서는 일부 저염식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거기는 어차피 미네랄이 없는 순소금만 먹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미네랄이 풍부한 균형 있는 소금을 먹어주면 건강이 훨씬 좋고요. 그래서 저는 꼭 오늘 시청하신 분들한테 부탁드릴 게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으로 이 몸이 원하는 대로 음식을 먹을 때 그때그때 채워주고 건강하게 사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당근, 정말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던 채소입니다. 어린이들이 싫어하는 1위가 당근이거든요. 그나마 참 다행히도 이 올리브오일 마케팅 덕분에 살아남은 게 또 당근이에요. 왜냐면 당근에만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호박에도 많고요. 모든 채소에 많이 있는 게 베타카로틴이에요. 근데 유독 이 당근을 콕 집어서 지용성, 즉 물에는 잘 흡수가 안 된다. 이건 기름하고 같이 먹어야 된다. 그래서 올리브오일에 볶아 먹어라. 그럼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른다. 이게 대기업들 마케팅에 딱 걸린 거죠. 그러면서부터 당근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당근 그냥 생으로 드셔도 됩니다. 당근엔 베타카로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은 가열한 순간에 다 파괴된다는 사실 이제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진실이에요. 굳이 당근 볶아 먹어야 되나? 생으로 먹으면 안 되나? 고민하지 마시고 특히나 당근은 껍질에 이 비타민 A가 많습니다.
베타카로틴이 좋은 이유는 비타민 A로 전환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 비타민 A는 간에서 로놉신이라는 물질을 생성을 해야 돼요. 우리 눈 시력을 갖다가 회복하려면. 근데 거기에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간이 할 일을 많이 도와주는 거죠. 당연히 간이 피로가 덜 하니까 눈 시력도 좋아지고 황반변성. 얼마나 루테인 지아잔틴 많이 드십니까? 효과 없어요. 약이 아니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부모들, 공부하는 수험생 자녀들, 그리고 나는 공부하는데 눈이 침침하시다고 매일 인공눈물 넣으시는 분들, 당근 좀 드셔보세요. 근데 당근 생으로 드시기 힘들죠? 주스해서 드세요. 갈아서 드셔도 되고 착즙해서 드시면 진짜 맛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넣어도요, 당근 진짜 달아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당근 주스부터 매일 하루 한 잔 드신다면 2주만 지나도 눈 침침한 게 사라진다. 이거는 뭐 남녀노소 다 가릴 게 없이. 그리고 피부가 좋아집니다. 당연히 배변 활동도 잘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때보다 흑당근으로 사십시오. 세척된 거 다 껍질 다 벗긴 거 돈 더 주고 사지 마시고 그 돈 차라리 써서 뭐 유기농으로 산지에서 직송으로 다 배송와요. 그래서 유통도 오래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흑당근 이용하셔가지고 물에 그냥 흙만 씻어서 흙 먹어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지국형 병이 비염하고 아토피예요. 왜? 흙을 접할 일이 없어져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에서 온 그대로를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CCA 주스, 까 주스,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입니다. 네. 당근, 양배추, 사과. 당근 주스를 따로 드셨다면 이번에는 나는 주스만 드시면 조금 허전해 하시면 사과와 양배추 저는 같이 드시길 추천드려요. 사과는 모든 정말 비타민C를 포함해서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이 특히 뭐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요, 사과 한 알, 풀 한 포기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우주선을 띄우고 달나라 화성을 탐사선을 보내지만 아직까지 사과 하나를 그대로 복제를 못해요. 그래서 2018년도까지도 계속 나옵니다. 사과 껍질에는 팩틴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건 항암 물질이다. 그리고 변비를 예방해준다. 최근에는 무슨 특정 사과에서 추출한 게 탈모에 도움이 된다. 그럼 그냥 사과 드시면 되잖아요. 또 가공한 거 드실 필요 없고. 근데 사과 역시 이 껍질에 영양소가 많이 있다. 제발 사과 껍질 좀 벗겨서 우리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 사과 껍질 좀 벗겨서 주지 마세요. 집에서 그냥 사과 껍질 먹던 친구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가면서부터 다들 껍질 벗겨주니까 집에 와서도 껍질을 안 먹는다니까요. 껍질을 안 먹으면 말짱 꽝입니다. 사과든 모든 채소 과일이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사과는 특히나 껍질째 먹어야 하는구나 라는 거 기억하시고 가장 뭐다? 변비를 해결해 주더라. 변비가 해결되니까 당연히 피부 트러블이 좋아지겠죠. 만성 두통도 사라지고. 만성질환 환자들, 특히나 암 환자들한테 가장 먼저 주는 게 사과하고 당근 착즙 주스입니다. 여기에 함께 뭐가 들어갔냐? 양배추가 들어간 거예요. 왜? 위암 환자들한테 이게 특효약이라고 소문이 너무 많이 났거든요. 양배추즙. 우리나라 이제 녹즙을 해서 많이 드시는데 녹색 채소를 이제 많이 짚는 게 이제 녹즙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꼭 녹즙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골고루 다 드셔라. 양배추에는 뭐다? 비타민 U. 위장에 가장 좋은 게 확인됐고 설포라판이라는 항산화 물질, 항염증 물질. 영양제에서 온 게 아니고 모두 다 여기 사과, 당근, 양배추에서 뽑아가서 영양제로 팔려고 기를 쓰는 겁니다. 근데 그 효과가 확인이 되지도 않고 부작용만 쌓인다. 가공한 순간에. 그래서 이도 저도 좋다는 거 찾아다니지 마시고 이 사과, 양배추 두 개만 나는 계속 먹어야겠다. 양배추는 커요. 그리고 제가 양배추 추천드리는 게 효과 대비 돈이 많이 안 들어요. 물론 물가 상승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채소 과일은 하지만 그래도 치킨값보단 싸다니까요. 과자 한 봉지에 3,000원 하잖아요. 양배추 한 봉지에 3,000원이에요. 유기농으로 된 것도 뭐 떨이로 사면 2,000원에도 살 수도 있을 때도 있고요. 그런 거 한 4분의 1 정도 매일 썰어갖고 채채 썰어서 드셔도 되고 나는 아직은 채소 과일 직접 씹어 먹는 건 불편해. 면 집 내서 드셔보세요. 양배추는 갈아 먹으면 조금 더 맵거든요. 알이고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오래 하실 수 있는 방법을 하셔야 돼요. 남들 따라서 하지 말고, 그렇다고 양배추로 만든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이런 거는 일본에서 많이 사와서 드시기도 하는데 원물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사과, 양배추까지도 한번 챙겨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상추의 좋은 점에 대해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요, 제약회사가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뭐가 나왔냐? 바로 불면에 좋다. 근데 이거는 참 건강기능식품군으로 들어가기도 애매하고 가공식품으로 넣기도 애매하고 아무튼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핵심 성분이 바로 락티움인데요. 락토카리움이라는 이 하얀색 물질에 들어있는 화학명이에요. 이게 바로 상추하고 치커리에만 들어있습니다. 이제 상추 역시 우리도 수입이 되어서 이제 생활화된 거고, 치커리는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수입해 와서 이제 품종이 우리나라에서 재배도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조선왕족 세종실록에요, 세종이 황희정승하고 제주도에서 진상된 올려진 귤을 먹는데 귤 한쪽 가지고 나눠 먹는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귤을 임금한테 진상하는데 세 쪽만 납품한 거예요. 세 박스가 아니고. 근데 지금은 우리 뭐 유기농 2, 3만 원이면 10kg 먹고 막 그렇잖아요. 제주도 유기농 강귤을.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돈을 엉뚱한 데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엉뚱한 데다가. 상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깃집에 그렇게 무한 리필로 해놔도 안 먹어요. 상추, 깻잎, 마늘 안 드신다고요. 왜? 회식하면 고기 한 점이라도 더 먹는 게 남는다는 생각으로. 여러분 몸을 더 상하게 한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인류가 고기를 불에 구워 먹을 때 상추쌈을 해 먹고 쌈을 싸 먹었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소화가 안 되는구나. 그러면 채소쌈하고 같이 먹을 때 고기가 더 흡수가 잘 되는구나. 상추는 예전부터 그래서 기록이 많습니다. 옛 학명으로는 와거라고도 쓰였고, 상추씨는 와거자라고 쓰였는데, 씨앗까지도 임산부들에게 젖을 잘 돌게 하고, 즉 수면을 잘하게 한다는 것은 호르몬 균형을 갖고 온다는 겁니다. 이걸 진통진경작용을 갖고 온다는 건데, 이래서 신경을 안정시켜 주니까 숙면을 갖고 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전혀 이 물질만 뽑아서 한다고 해서요, 확인이 안 됐습니다. 많은 시도가 있었어요. 모르핀처럼 써볼까 하고. 근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뒤늦게 뭐 이런 게 또 새로 계속 내는 거예요. 뭔가 파는 입장들에서는. 그러면 이 락토카리움이, 락티움이 상추에서 갖고 오는 거네. 그럼 이렇게 또 하죠. 요새 상추는 계량해서 이 락토카리움이 없어요. 그래도 나요. 그래도 낫다고요. 상추 먹는 게.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 상추 먹었냐고 선생님들이 뭐라고 했잖아요. 꼬박꼬박 졸면. 응? 근데 다 이걸 먹는다고 해서 잠이 바로 오는 게 아니고, 꾸준히 하루에 정말 내가 불면에 진짜 시달리신 분들, 불안하고 정신적으로 정말 뭐 신경안정제 먹기 싫고, 그리고 내가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이거는 불치라고 할 때 하루에 상추를 꾸준히 드셔보세요. 아침을 드실 때 드셔도 되고, 점심 저녁에는 항상 기본 10장에서 20장까지 그 정도 정성을 계속 들여주셔야 몸이 바뀌죠. 그 정도 노력도 안 하면서 단순 알약 하나에 이게 의존하니까, 물론 플라시보 효과는 일시적으로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몸은 더 상한다. 그래서 상추는 유일하게 수분이 90% 이상이다. 그 다음이 토마토가 제일 많은데 그런 애들 7, 80%란 말이에요. 얼마나니까 이게 많냐. 근데 채소에 많은 수분은요, 그냥 물하고는 다릅니다. 진액이라고 해요. 혈장, 림프액 이런 것들을 이루는 몸 안에 있는 체액, 그 진액을 이루는, 그게 모두 들어가요. 뇌에도 물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진액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거는 가열한 순간에 다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상추 뭐 조림해 먹는데 전자레인지 돌리시는 건 저는 추천 안 해요. 숨 죽인다고. 응? 그래서 잠깐 살짝 데치는 정도까지만, 가열을 뭐 그건 한 게 아니니까 100도까지 하는 게 아니고 잠깐 데치거나 삶는 그 정도. 그게 인류 문화가 불을 이용해서 먹어온 조리법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가장 심각한 건 뭐다? 이 좋다는 상추도 태워 먹으면 안 된다. 상추 싸 먹으면서 고기 싸 드시면서 막 숯불에 상추를 태워 드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렇게 드시지 말고 상추는 있는 그대로 많이 드시면 당연히 몸에 진액이, 체액이 쌓일수록 배변 활동도 잘 되고 피부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CCA 주스, 나 알겠어. 사과, 당근, 양배추. 근데 나는 나랑 안 맞아. 이렇게 하신 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런 분들은 저는 케일 아니면 샐러리, 케일, 샐러리 구분하기도 좀 어려워요. 근데 우리나라에 상추가 있다면 외국 서양에서는 이 샐러리가 아이들에게도 많이 먹일 정도로, 물론 요새 아이들은 많이 안 먹겠습니다만 샐러리가 상용화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 샐러리하고 케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케일하고 샐러리 하나씩 그냥 착즙해서 드셔도 되고요. 샐러리 그냥 갈아서만 드셔도 돼요. 2주만 해보세요. CCA 주스가 나랑 좀 안 맞아 하신 분들은요, 케일이나 샐러리 주스로도 효과를 똑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케일 주스, 샐러리 주스로 해서요, 기적의 주스로 불려왔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특정 뭔가 더 찾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엉뚱한데 비싸게 돈 주고 사지 마시고 케일과 샐러리 통해서 현재 몸 상태를 바꿔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염증은 무조건 나쁜 건가? 그런 건 아닙니다. 염증은 우리 몸에서 외부의 물질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방어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뜻하는데요. 문제는 미세한 염증들 몸속에서 혈관이나 조직에서 너무 지속적으로 오래 일어날 때, 만성으로 바뀔 때 이것은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류은경 완전해독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류은경입니다. 저는 완전소화 그리고 아침과의 습관, 완전면역이라는 책의 저자로 많은 강의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연구소에서는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염증이란 단어는 불꽃염의 증세증, 불꽃이 일어난 증세다라는 뜻인데요. 염증은 무조건 나쁜 건가? 그런 건 아닙니다. 염증은 우리 몸에서 외부의 물질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방어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뜻하는데요. 염증이 일어나는 여러 요인 중에 크게 외부적 요인 그리고 내부적 요인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외부적 요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균, 바이러스, 그리고 곰팡이 이런 이물질이 들어와서 우리 몸이 방어하기 위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생명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 몸이 만들어내는 염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호흡만 해도 산소를 마시면 이산화탄소가 생기면서 활성산소라는 것으로 좀 바뀌게 되는 독소가 있는데 바로 우리 몸에서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내 독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적당량 있을 때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처리하기도 해서 굉장히 고마운 일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과하게 생겼을 때입니다. 이 과하게 생기는 활성산소가 내 몸에서 여러 면역 세포들을 더 심하게 공격을 하고 일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때로는 암세포도 처리해야 되는 면역세포가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암세포가 더 많이 활동할 수 있게끔 활동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내 몸에서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너무 과하게 일어나는 상황, 과다한 활성산소가 몸 내부에서 일어나는 염증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몸 내부에서 일어나는 염증은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늘 소화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약간 트림이 나기도 하고 속이 더부룩한 상태, 소화불량이라는 걸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탄수화물이 소화불량이 되면 발효가 되고 단백질이 소화불량이 되면 부패가 되고 지방이 소화불량이 되면 산패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소화되지 않은 이 대사 산물들이 내 몸에서는 불필요한 독소가 되는 거죠. 이것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대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일들은 우리 몸에서 꼭 일어날 필요는 없는 일이거든요. 문제는 자연스럽게 염증이 일어나고 해결되고 작게 일어나는 것은 괜찮지만 미세한 염증들, 몸속에서 혈관이나 조직에서 이 미세한 염증들이 너무 지속적으로 오래 일어날 때, 만성으로 바뀔 때 이것은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을 때 여러 질병이 되고 또 암과 같은 큰 병으로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염증이 많은 몸이 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현대인들이 이제 도시화, 문명화가 되면서 음식이 많이 바뀌었죠. 요즘은 뭐 오히려 뭐 일반 식사보다도 가공식품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됐죠. 이 가공식품을 보면 단순히 그냥 과자나 빵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요즘 굉장히 청소년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편의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샌드위치나 삼각김밥, 또 많은 또 도시락 등 여러 많은 음식들이 있죠. 이 샌드위치나 삼각김밥 보면 뭐 우리가 먹어야 되는 주식인 이 탄수화물이 담겨 있기 때문에 몸에 좋은 음식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식품 첨가물이 약 30에서 50종까지 굉장히 다양한 첨가물이 들어 있습니다. 첨가물은 우리 몸에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영양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필요 없는 불필요한 성분, 화학 성분이죠. 그래서 이 성분들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굉장히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 노력이 이제 염증으로 바뀌기도 하고 또 이제 많은 대사 과정 중에서 우리의 소화기를 굉장히 지치게 만들죠. 이런 가공식품들이 염증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고 또 한국인들은 또 많이 초과하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바로 당분입니다. 이 삼시세끼도 쌀밥을 먹어야 된다라는 우리 주식 개념 때문에 우리가 쌀, 탄수화물을 굉장히 이제 소중하게 여기는데 이 탄수화물 외에도 밥 외에도 우리는 식후에 빵을 먹기도 하고 디저트를 먹기도 하고 또 그냥 간편하게 선택한 음료수 이런 것들에는 200ml, 300ml 안에도 뭐 15에서 20g이 넘는 당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영양학회가 추천하고 있는 당분의 양은 하루에 130g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밥 한 공기 반 정도만 먹어도 그게 채워지는 분량이기 때문에 이 당분이 굉장히 많이 높게 섭취가 됩니다. 이렇게 초과된 당분은 우리 몸속에서 단백질이나 지방과 결합을 해서 최종 당화산물, 쉽게 말하면 당 독소라는 것으로 바뀌게 돼요. 이 당 독소가 몸에서 여기저기를 또 돌아다니면서 필요 없는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백혈구, 또 면역 세포들의 염증 반응으로 또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한국인들은 초과되는 당분으로 인해서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지나친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입니다. 이 동물성 단백질은 거의 늘 날마다 매일 식단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동물성 단백질과 건강의 상관관계를 굉장히 넓은 규모로 조사한 실험이 있습니다. 이제 차이나 스터디, 중국 연구라고 하는 실험인데요. 콜린 캠벨이라는 교수님이 무려 2,400개 지역에 8억 8천 명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 동물성 단백질을 지나치게 섭취 많이 할수록 우리 몸에서는 여러 대사산물이 쌓이기 때문에 염증을 일으키고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암 이런 모든 질환들은 다 몸이 염증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질병들을 바로 지나친 동물성 섭취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많은 질환에 노출돼 있다. 결국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최소화하는 것 또는 아예 먹지 않는 것을 선택할 때 염증으로부터 우리는 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고기를 아예 안 먹고 살아야 되냐라는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저도 뭐 채식주의자나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저도 지나친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루에 5% 미만으로 또 일주일에 그냥 몇 번, 두세 번 아주 그냥 소량으로 먹는 거라면 우리 몸이 해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위험하진 않다고 봅니다. 저도 모임이나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 매일 즐겨 먹진 않고 가끔 즐겨 먹는 정도로 저도 동물성 단백질을 먹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라면 좀 염증이 적은 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염증에 관여하는 면역세포들에게 힘을 주는 성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식물 영양소,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색깔이 진한 과일과 그리고 일부 채소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를 최대한 많이 먹는 식사. 그렇다고 식후에 또 먹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식후 과일은 독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식사 중에 많은 음식을 먹고 식후에 과일을 또 먹으면 과일의 좋은 성분들이 내 몸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패가 되고 발효가 되고 변질이 됩니다. 소화가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과일을 공복에 먹는다라면 그 수많은 영양소와 식물 영양소들이 내 몸에서
만성염증들을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채소류도 과일을 먹으면 달콤하기 때문에 약간 짜고 약간 씁쓸한 맛의 채소가 또 우리 몸이 또 당기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채소 반찬을 한식에서 좀 신선한 상태로 먹는 것, 이게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자연 유래 음식 중에는 미역, 다시마, 톳, 꼬시래기 이런 해조류하고 버섯류가 있습니다. 이 버섯에도 굉장히 많은 우유보다도 이 흡수율이 좋다라고 하는 단백질이 들어있고요. 또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있어서 장 건강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버섯류, 뭐 하나 더 한다라면 견과류까지 자연 유래 음식을 먹는다라면 거의 염증이 없는 아주 건강한 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늘 스테로이드 약을 먹어야만 증상이 완화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자가 면역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중 이제 루푸스가 있는 분들 상담을 했었고, 루푸스 있는 분은 제가 약을 줄였다라는 소식까지 전해 들었고, 또 베체트병을 앓고 계신 분은 약을 아예 끊었다라는 소식까지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과일을 굉장히 열심히 홍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염증은 내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면역세포를 강화시키고 활성산소를 또 중화시키는 식단을 실천한다라면 얼마든지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덟 가지 중에 첫 번째로 저는 현미를 추천해주고 싶어요. 현미는 벼에서 그 벼 껍질만 벗긴 그 속살 이 자체가 현미죠. 이걸 도전 과정에서 껍질을 벗기면은 이제 백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미는 약 6배 가량의 이 백미보다도 섬유를 많이 가지고 있고 비타민, 미네랄 같은 것도 많이 풍부하고 있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그 섬유질에 의해서 장 건강에도 좋고 그 다음에 식이섬유 많기 때문에 장 운동 또 배설, 배변의 배설 좋습니다. 근데 그걸 씹지 않고 그냥 먹었다. 그럼 그 현미들이 잘게 부서지지 않았기 때문에 뭉치게 되면은 변비를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꼭꼭 씹어서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미를 밥을 할 때 너무 밥이 뒤게 하면 안 되겠죠. 약간 촉촉하게 밥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위를 추천합니다. 키위는 큐틴이 많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속에 있는 씨앗까지도 같이 먹을 수 있는 과일인데, 이 키위를 먹게 되면은 그 장 내에 있는 그 유산균들의 먹이가 되는 큐틴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락토바실러스 그런 것들을 또 활성화시킬 수 있는 프리바이오틱스 성분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유해균은 죽이고 유익균은 증가시키는 효과로 인해서 장에 굉장히 좋은 키위를 추천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추천하는 음식으로 이제 바나나를 추천을 해드릴 건데, 이 바나나는 잘 알다시피 섬유도 풍부하고 또 원숭이의 주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식사 대용으로도 바나나를 많이 먹게 되는데, 바나나는 장 운동을 굉장히 촉진시키는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그네슘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장에서 만드는 대변을 부드럽게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게 만들어줘서 바나나를 먹으면 변비에도 굉장히 보탬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사과를 추천해 드리는데, 사과는 뭐 잘 알다시피 이제 펙틴 성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설탕을 만나게 되면은 젤 같이 형성이 돼요. 마치 물에 녹는 식이섬유 그런 같은 역할을 해줘서 변을 굉장히 부드럽게 해줘서 변비에는 아주 좋죠. 장 청소하는데도 다른 그런 장내에 있어서는 안 될 노폐물들을 같이 묶어서 데리고 나가는 그런 효과를 줘서 굉장히 좋습니다. 아침에 껍질째 씹어서 드시면 굉장히 장 운동에도 좋고 장 건강에도 좋고 유산균들한테도 좋고, 또 하나는 사과 성분 중에 그 장 운동을 활발하게 운동을 시키는 성분들도 있어서 제가 장 건강을 위해서 추천하고 싶은, 특히 이제 변비에 추천하고 싶은 식단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근을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요. 당근은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유명한 거죠, 당근. 당근을 캐롯이라고 하는데, 캐롯에서 온 비타민을 캐로티노이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서 왔다 해서 비타민 A, 우리가 눈에 좋은 비타민이 뭐냐, 바로 이제 당근을 추천하는데, 당근도
이 비피더스균에 좋은 프리바이오틱스로 작용하는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산균 하면은 락토바실러스, 비피도박테리움 이렇게 크게 이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그래서 락토바실러스 같은 경우는 소장에서 활동을 하고, 물론 이제 질에서 활동을 하지만, 비피도박테리움은 대장에서 많이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당근에 들어있는 이 섬유질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비피도박테리움 이런 쪽에 많이 작용을 주기 때문에 대장의 운동, 또 대장에서의 소화활동, 대장에서의 그 섬유질의 분해하는 그런 유산균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프리바이오틱스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대장의 건강에도 아주 좋은 그런 음식으로 추천을 합니다. 다음으로 추천해 드리는 거는 이제 버섯입니다. 버섯은 잘게 잘라서 버섯밥을 해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버섯을 살짝 데쳐서 무쳐 먹는 나물로 이렇게 먹기도 하는데, 버섯에서는 면역 증강 그 약을 만드는 추출해서 만드는 식재료입니다. 그래서 버섯은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있어서 이것도 대장에서 유산균의 먹이감으로 사용이 되고, 면역을 증강하기 때문에 항암, 항염 뭐 그런 효과도 누릴 수 있어서 장에도 좋고, 우리의 장이 면역의 보고인 건 알죠? 창고인 거는. 그래서 버섯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고구마를 추천해 봅니다. 고구마는 불용성 식이섬유들도 많이 들어있고, 식이섬유에 우리의 에너지원인 당 성분 탄수화물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미세하게 보면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혹시 고구마를 먹으면서 긴 줄기를 이렇게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고구마를 땅에 심어서 싹을 내서 그 싹을 옮겨 심죠. 그 싹이 다 나고 난 이 왕고구마라고 하는데, 이 할머니 고구마죠. 이 고구마를 찌거나 구워서 먹게 되면은 속에 당분은 아직 남아있지만 이 줄기가 많이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섬유질이죠. 이게 또 유산균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장 내 콜레스테롤도 떨어지고 장을 청소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섬유가 그렇기 때문에 좋고요. 그래도 칼륨이 많이 들어있죠. 우리 바나나에도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데, 또 칼륨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혈관에도 좋고, 이 칼륨의 기능은 우리가 신경세포에서 전달할 때 나트륨이 정기적인 신호를 전달을 해줘요. 그래서 칼륨이 부족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나트륨이 많은 양성에 대해서 신경 전달이 빠르다. 그럼 어찌 되겠어요? 신경 예민하고 신경질적이고, 그렇죠? 난폭하고 그럴 수 있는데, 이 포타슘, 칼륨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좀 사람이 편안해지고 좀 온순해지고, 뭐 난폭한 사람이 칼륨 들어갔다고 해서 바로 온순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런 약간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화가 나는, 좀 짜증이 나는 그런 순간에 고구마를 딱 내밀면 고구마 하나 먹고 나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효과도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된장을 추천해 봅니다. 된장은 콩의 발효식품 중에 하나죠. 된장 속에는 많은 그 발효된 균들, 유산균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유산균, 바이오틱스라는 거는 우리 몸에 유로온 균을 유산균, 바이오틱스라고 하는데, 그 분비물, 사람 똥을 싸듯이 유산균도 그 뭔가 배설물이 있는데 그거가 산도가 있다. 그래서 산을 만든다. 그래서 유산균이라고 불러요. 그걸 이제 바이오틱스라고 하고, 그 유산균을 먹잇감이나 유산균을 증식하는 데 보탬이 되는 것을 프리바이오틱스라고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유산균의 배설물들, 또 유산균의 사체 이런 것들을 포스트 바이오틱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 유익한 균들을 다 합해서 우리는 프로바이오틱스라 이렇게 부르는데, 유익한 균, 유산균들이 많이 다량으로 들어있는 것이 된장이다. 그래서 이것들에서 장에서 또 하나의 우리의 그 방어 역할을 해주는, 중추적인 방어 역할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염증을 일으킨다 할지 또는 암을 유발시키는 그런 독성들을 제거해 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섬유, 장운동, 그 다음에 항암, 항염 이런 효과를 보는 추천 음식으로도 우리가 된장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미, 키위, 바나나, 사과, 당근, 버섯, 고구마, 된장 이 8가지의 식재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